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직 잘 몰라요. 상장하실 때 어떤 또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이런 갑자기 정치를 하시게 된 뭔가 계기나 신념이 있으셔서 권력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고 막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요즘 창업 이제 5년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스밸리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안 후보님도 사실 창업 경험 있으시고 똑같은 데스밸리를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이름 또 강의처럼 될 수도 있는데 두렵다. 저희들이 데스밸리를 경험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백신을 만드는 거는 개발비가 적게 들고 매일 수천 개씩 새롭게 나오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개발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살아남으려면 1년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설득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한 4, 5년 걸렸네요. 근데 결국은 제대로 자리 잡게 됐던 거예요. 그 설득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설득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 저는 조금 다른 경우였어요. 네. V3를 만들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겟으로 했던 게 기업 시장이었어요. 특히 기업 같으면 조달청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조항이 없으면 사지도 못해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개발비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그럼 서비스 못하면은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를 사놓고 나서 백신 업데이트를 못 받고 회사가 망하면 고객들 손해 아니에요. 결국은 고객들 설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훨씬 더 이익이다. 결국은 네네네. 그 그렇게 구조에 해서, 대해서 좀 예.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거고. 그게 제일 설득력 있는 네네네. 거죠. 대표님께서 그 엑시트 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스타트업들 엑시트는 안 했죠. 아직도 네네. 대기 중이니까. 저 상장했죠. 저희들은 회사를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커지면 고민이 딱 그거예요. 이 회사를 큰 회사에 매각을 할 건지 독립적으로 큰 회사로 키울 건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어요. 제가 1995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2년 정도 지나서 그때도 계속 적자죠. 사실은 네. 계속 은행에 돈 끌고 다니고 막 그럴 때인데 전 세계에서 1위 백신 회사가 찾아와서 1,000만 불 줄 테니까 팔라고 하더라고요. 100억 넘잖아요, 사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우리 회사 가치가 그 정도라서가 아니라 백신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시장이고 저희들 제품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전부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100억을 줘도 자기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컴퓨터 보안은 국가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를 자기 군대가 보호를 해야지 남의 나라가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거절하고 또 그 다음날부터 은행에 돈 끌어 다녔네요. 엑시트라는 거는 성공한 사람이 회사를 파는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 같아요. 맞아. 제대로 방향만 잘 잡으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네네네. 있는 거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또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면 돈을 안 줘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게 물건 파는 게 아니구나. 수금이구나. 수금이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결제권자 집 앞에 밤늦게 찾아가서 뻗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제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오거든요. 이렇게 바지 붙잡고 돈 달라고 하면은 동네 창피하니까 내일 아침 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거기 가면 6개월 어음을 끊어줍니다. 오 마이 갓.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가가지고 어음깡하러 가야죠. 네. 피눈물 나죠. 돈만 있었으면 6개월 기다리면 이 원금 다 받는데 국내에 그 L사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90일짜리 어음을 줬습니다. 지금도 어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바로 세금 계산서로 한 달 안에 입금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많이 짧아졌네요. 우리가 한 절반으로 짧아졌네요. 예. 그러네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람들이 이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직 잘 몰라요. 저희가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어떤 식으로 하세요? 바이럴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예. 현재로서 저렴한 마케팅이니까 저는 바이럴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요. 딱 한 번 광고할 돈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제 머리를 무지개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와우! 안철수가 변했다.
카피가 그랬어요. 회사가 사업 영역을 넓히고 회사가 변하는 게 제가 변하는 거잖아요. 한 번 신문 광고를 냈는데 모든 신문에서 기사가 됐어요. 이게 사실 신문 광고가 효과가 더 좋았던 때거든요. 저것 때문에 옛날이네요. 예, 고생했죠. 참 신기한 게 해답이 안 떠올라요. 없어요. 근데 계속 고민하면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한번 바이럴 마케팅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널리 알려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면 그러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려운 고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많았어요. 네, 지금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도 많을 거고 회사를 만들고 나서 직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밤이면 그날 회계장부를 가지고 계속 계산을 검산을 했거든요. 그걸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시간이면은 집에 가서 편하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10원짜리 계산하고 있으니 갑자기 막 절망감이 밀려 들어오는데 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개발했던 방법이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한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잖아요. 절벽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아래를 내려다보면 되더라고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품 패키지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은 약간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른데 걸었어요. 그때 회사가 서초동에 있었는데 혼자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삼성역 정도까지 가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잘못해가지고 지갑을 안 갖고 나와서 전철 탈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걸어가서. 다시 또 걸어오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견디면서 사는 게 벤처기업인의 인생이더라고요. 공감이 크게 되네요. 저도 일하다가 몰래 나가요. 그 고민을 저 직원한테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원래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계기나 신념이 있으셔서 시작하신 걸까요? 의사하다가 V3 만드는 회사를 한 이유가 이게 사회에 더 필요한 일이어서요. 그 다음에 어려워진 벤처 기업들 도와주자 네. 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된 거죠. 네네. 근데 대학 교수를 하면서 고민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네네.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조언. 근데 실제로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정치밖에는 없었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이루셨는데 정치라는 이런 거는 가슴속에 이런 니즈가 있어서 하셨는지가 저는 지금이 5번째 직업이에요. 다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일인지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인지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결정을 다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아니 그냥 정치 안 하고 편하게 존경받으면서 살면 되지 권력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고 막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남의 고통은 돌보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좋은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티칸에 추기경을 만나러 가본 적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 봉사할 일도 많은데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해서 고해성사를 했죠, 사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The politics is the sincerest form of charity. 그 말이 저한테는 막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 있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온몸을 다 더럽히면서 모욕당하고 조롱받으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고. 제가 뭐 정치를 한다고 돈을 벌겠어요. 명예를 더 얻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